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입국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강 후보자가 청문회 정국에 이렇게 큰 암초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건데요. 영상으로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를 볼까요? 예, 여기 카메라 대시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벌써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2번이나 했는데요. 추가 제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는 사안에는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고마워요. 또 뵙겠습니다. 어떤 업무 이어가는 것인지 네. 청문회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입국할 때만 해도 밝은 모습이었던 강경화 후보자 상당히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깐 지금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5명에 대한 인사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기재부 2차관의 김용진, 국토부 1차관의 손병석, 그리고 신임 문체부 2차관의 노태강 전 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노태강 전 국장, 노태강 전 신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을 당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이번에 다시 발탁을 하게 된 그렇죠. 거네요.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 복귀랑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노태강 신임 차관 같은 경우도 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좌천을 시키고 퇴출을 시켰던 인사인데요. 뭐 복직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 문체부 2차관으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김혜숙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는데 김혜숙 처장, 신임 처장이 같은 경우엔 법무법인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의 인권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약간 각을 세웠던 사람을 중용을 하면서 박근혜 전 정부와는 거리두기,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같은 한편,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들은 자세하게 종합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준비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강경화 후보자 먼저 짚고 있었는데요. 강 후보자 입국할 때만 해도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먼저 이런 사실이 있다, 위장전입한 사실도 있었다라고 떳떳하게 밝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하지만 딸이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데 위장전입 그런 것보다는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지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는 저런 모습도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거짓말이 강경화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위장전입 처음에 친척집에 했다 그러더니 이것은 알고 보니까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집이 이화여고를 가기 위한 위장전입 아지트로 쓰였다, 이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거짓 해명이 또 거짓 해명을 낳고 그 거짓 해명이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결국 이로 인해서 야권은 강경화 후보자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지금 거짓 해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경화 후보자 측에서는 거짓 해명이 아니라 실수였다, 남편이 모르고 한 말이라고 좀 정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자, 네, 말씀하시죠.
홍대스크.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요. 청문회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에게 정동 아파트 해당 집을 소개받았냐? 난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누구와 계약했는지는 알 거 아니냐? 17년 전이라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문회 태도도 야당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현수 기자 오늘 취재 소식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오늘 출근길 강경화 후보자 출근했는데 우리 채널A 영상도 없고 다른 방송사들도 네. 영상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당초에는 한 9시 정도를 전후해서 그 출근을 하는데요. 그 출근 장소에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의뢰 이렇게 그때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그 전날 출근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저희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외교부 측 관계자가 강경화 후보자의 내일 출근길은 비공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지금 최석호 기자가 언급한 대로 야권에서 좀 안 된다라고 벼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작용을 했을 테고요. 이제 청문회도 끝난 만큼 약간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뜻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실제로 나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이 또 외교부 그 해당 건물 앞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취재 출근길 현장을 가봤는데 차를 타고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1층에서 내려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보니 비공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부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차 속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또 기자분들이 저렇게 계시는데 그냥 내려갈 수가 없다라면서 잠깐 내려서 이제 1층 입구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힌 사진 몇 장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비공개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죠. 한 것이었군요. 네. 자, 강경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 합격점은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 태도에 실망했던 분들 우리 최석호 기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정말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답을 한 게 문제를 잘못 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쟁점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조차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도리어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해당 의원들이 문자폭탄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은 청문회 과정에서 개개인 의원들이 받았던 문자 수준이 이제는 당으로 좀 옮겨붙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당이 이렇게 밝혔듯이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됐고요. 일단은 그 전에는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댓글들, 비하하는 댓글들과 게시글들이 달려 있었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비대위에서 설명하고 성토했던 그런 말들을 들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비대위에서 쏟아져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몇 가지 상징성과 스타일만 보고 중차대한 대한민국 외교 업무를 무턱대고 맡길 수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조직적으로 특정한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늘 방증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수집하고 있고. 자, 조직적인 공격이 있었다라는 주장까지 들어봤는데요. 반면에 청와대에서도 강공 모드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강경화 후보자 경과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 절차를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까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축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입니다.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 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건지?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요청이 있으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표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현수 기자, 네. 저 말 어떻게 들렸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라는 걸 좀 강하게 메시지를 그쵸. 강조하는 모습인데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나요?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방금 말한 건 내가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여러 재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약간 국회를 압박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라던가 자진 사퇴, 야권에서 요구하는 요구는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임명을 강행할 뜻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 나머지 일정들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라고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여론전을 사실상 펼치면서 이 임명 강행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경화 후보자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그 총리와 달리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그 임명을 강행하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따라서 협치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그렇죠. 기자들 청와대 움직임, 전국 상황 꼼꼼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